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 결국에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지난 1차 토론에서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대두됐던 만큼 이미 지수에는 선반영됐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는 강세폭을 축소했고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코스피 지수는 2,860선을 사수해준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밤사이 또 뉴욕 증시는 그 피격 사건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으며 3대 지수 모두 랠리를 펼쳤는데 과연 국내 증시는 오늘도 차별화 양상이 짙을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해 보죠. 자, 시장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민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을 소화해야 하는 월요일 국내 증시의 눈치 보기 레벨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요. 7월 15일 월요일장 전거래일 한마디. 어게인 2016 트럼프 변수가 장악한 국내 증시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변동성을 보인 끝에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시장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 2016년 미 대선 트럼프 후보의 승리 당시 부각을 받았던 수혜주 찾기에 나서며 대북 관련주를 비롯 방산, 원전 등 수출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와 가상화폐 쪽이 상승하며 업종별 차별화 양상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한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킨 삼성전자와 개별 수주 소식이 더해진 대우건설 같은 대형주에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며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할 수 있었던 전거래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월요일 국내 증시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소화한 가운데 뚜렷한 방향성 없이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고요. 또 외국인 선물 수급 변화에 따라 지수 또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을 약 700억 원 순 매도한 가운데 기관은 코스피를 1,0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장 후반 들어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코스피는 0.14% 올라 2,86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은 순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약 1,000억 원 순 매수했고요. 0.30% 상승해 85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속 우리 증시에서 수혜 여부에 따라 업종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방산, 원전, 가상화폐, 낭부 경협 관련주들은 웃었지만 2차 전지주들은 하락했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섹터 살펴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러우 전쟁 종식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여기에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인 SG는 27%, HC현대인프라코어는 9%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 속 부동산 업황 반등 가능성의 건설주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어제도 올랐는데요. HC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각각 7% 넘게 빨간불 켜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더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오는 현지 시각 17일로 임박했다는 점도 부각되면서 올랐고요. 한전기술은 7%, 우리기술은 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원전, 방산, 건설 같은 섹터가 어제는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은 빠지면서 업종별 차별화 양상이 아주 짙었던 전거래일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하반기 캐즘을 극복하고 반등하다 싶었던 찰나 변수에 부딪힌 2차 전지 관련주들, 그 안에서도 배터리의 근원, 하얀 석유인 리튬 관련주 오늘 자세히 한번 톱어보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브리핑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작년 여름 열광했던 섹터이고 현재도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선 사실 그 누가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섹터의 전반적인 센티 개선을 견인해줄 수 있는 반등의 트리거가 하루빨리 포착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겠죠. 자, 도대체 무엇이 2024년 7월에도 2차 전지 관련주 옆엔 물음표를 붙게 하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 5, 6월 급락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7월 들어서 소폭 반등을 한 게 사실입니다.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서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 출시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성장성이 가시화된다는 시점, 그리고 2분기 실적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함께 맞물리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는 바닥 따지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던
찰나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확실한 추세적 반등을 위한 트리거가 나와라 나와라 양극재 수출 판가 반등이나 미국 전기차 판매량 20% 내외의 성장률 달성이나 나와라 나와라 기다리고 있었던 찰나 딱 요 타이밍에 이거 올 하반기에도 조금 애매해질 수 있겠는데 싶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리튬 가격이 반등 추세로 좀 돌리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본 개념부터 다시 다져볼까요? 배터리의 4대 요소 뭐가 있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 네 가지죠. 여기서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양극재입니다. 그리고 그 양극재의 핵심 소재가 바로 가장 가벼운 원자재, 리튬입니다.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비중 52%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리튬은 그 양극재의 원가의 70%를 차지하니 리튬 가격이 오른다? 이 말은 곧 배터리 가격이 오른다. 전기차 가격이 오른다와 결을 같이 하겠죠. 고로 이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 확보가 중요해 한참 전기차 열풍이 불었을 때 다수의 기업들이 아주 비싼 값을 주고 리튬을 확보했었는데요. 이 가격이 3월, 4월 조금 오르는 듯 싶었더니만 그 이후로 석 달간 하락하며 지금 다시 연초 수준까지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니 국내 양극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LNF가 2분기에도 적자 성적표를 발표할 것이라는 부분이 투심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리튬 가격 10만 위안 이하일 경우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7월 11일 기준 리튬은요, 톤당 87,500위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 주말 피격 사건 이후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데에도 시장은 좀 숨을 죽여 주목하고 있죠. 전기차 전환 드라이브를 걸어온 바이든 대통령과는 상반된 기조를 공식화한 바 있는 트럼프 후보. 아울러 지금 유럽에서도 최근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유럽 의회 일당을 차지한 중도 우파죠. 유럽 국민당이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반기 업황 반등을 기대하고 있던 심리엔 스텝이 살짝 꼬여버리게 된 거죠. 그러나 지금 언급해본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정에 시간의 지연을 촉발할 수 있는 거지 전기차 시장 성장 못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성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뉴스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는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만나보시죠. 자, 오른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포스코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방안을 골자로 한 강력한 주주환원 방침을 내놓은 포스코홀딩스. 이 자리에서 포스코홀딩스는요,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2차 전지 소재 사업 로드맵도 공개를 했는데 2030년 포스코그룹의 시가총액을 현재의 약 3배인 200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2026년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만 총 매출 11조 원을 찍겠습니다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힌 거죠.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를 감안하고라도 남는 이윤이 너무나 뚜렷하기에 계산기를 몇 번이나 두드려보고 이런 야심찬 포부를 주주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던 걸까요? 분명히 굉장히 많은 계산을 했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세계 2위 리튬 생산국인 칠레가 미국 IRA 입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게 됐죠. 중국과는 달리 칠레에 공장을 건설하려던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이 IRA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시장도 칠레 리튬 광산에 투자한 포스코그룹주, LG 에너지 솔루션 등 관련 기업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화당을 포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일론 머스크 CEO, 최근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는 슈퍼백, 즉 정치 후원 단체에도 기부를 하더니 이번 피격 사건 이후 완전히 트럼프 지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트럼프 후보지만 동시에 나는 전기차의 열렬한 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팬입니다라고 말하는 트럼프 후보기에 이번 일론 머스크가 표명한 확실한 그의 메시지가 테슬라라는 기업에 또 더 나아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센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는 않을까 내심 기대도 해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주 흐름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캠입니다. 전해액과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이죠. 이 전해액은 2차 전지 충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터리 수명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중앙첨단 소재가 엔캠 그룹 관계사로 편입된 상황, 주가는 지금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어제는 4%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기업명에도 리튬이 들어가고 있죠.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작년 4월에는 6만 원을 돌파했던 주가가요, 현재는 4천 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LG 엔솔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ESS 쪽 덕분에 북미 시장 적극 대응에 영업이익은 개선이 되었다만 매출은 회복을 못했습니다. 전날 주가는요 3.8% 넘게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1분기 성적은 전기차 캐즘 현상에서도 선방을 했습니다. 7월 10일 기준 포스코 퓨처엠의 공매도 잔고 7,499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가는요 전날 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어느 섹터 하나, 그 어느 종목 하나 소중하지 않은 섹터와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픈 손가락은 있기 마련이죠. 자, 2차 전지가 힘을 내야 코스닥이 힘을 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힘을 내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힘이 납니다. 2차 전지주들이 부디 하반기 맞닥뜨린 변수들을 무난히 잘 소화해주길 아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공시와 일정들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로노이는 미국 FDA에 제출한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임상 일상과 관련해 승인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FDA가 권고한 환자군이 한국과 대만과 달라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고요. 해당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한편 솔브레인 홀딩스는 미국 전액 자회사인 솔브레인 MI가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38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했고요. 대상은 솔브레인 네트워크스로 자금은 운영과 채무 상환에 쓰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STX 중공업은 회생 채권자인 삼동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먼저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와 6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을 공개합니다.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 그리고 산업 전망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위믹스 재단은 위믹스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위믹스 플레이의 리뉴얼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후보의 피격 사건을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어땠습니까? 시총 20개 기업 안에서 단 3개의 기업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도 국내 증시는 이 뉴욕 증시의 훈풍을 오롯이 받아내지 못하면서 차별화 양상이 짙을지, 아니면은 오늘은 또 다르게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의 반등은 일천하로 그칠지 여부에 우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